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창의력과 혁신, 린 스타트업 한번 쭉 훑어봤지만 이제 기말고사 이제 벌써 6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5월달 한 4주, 4주차가 이제 거의 다인데요. 중간에 또 대면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 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과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블루오션 전략의 ERRC 캔버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시험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말고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테마죠. 린스타트업. 그러니까 아마 기말고사 범위는 저 블루오션 전략과 그리고 린스타터, 그러니까 저 트리즈 기법에 대한 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린스타터 관련된 부분하고 블루오션 전략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시험이 많이 출제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만한 부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아마 이번 주하고 뭐 대면 수업 제외하고 한 번 정도 더 린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학기의 그 창의력과 혁신 그 과정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튼 린스타트업의 뭐 다 때려치고 예, 정의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창업자는 린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표현할게요. 핵심은 창업자는 어떻다? 기존 사업자, 그러니까 기존 기업과 다르다예요. 따라서 창업 준비도 다르게 해야 한답니다. 네,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업자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의미 없다예요. 이건 정답이죠, 그죠? 예, 리스타트업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창업자는 계획이라든가 본인의 생각, 창업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요. 뭐 저는 음, 하이트 맥주 예, 제 처음에 직장 생활했던 데인데요. 예, H 맥주사를 한 5년 정도 다니고 나서는 나와서 지금까지 사업만 했는데요. 뭐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또 가맹점 맥주집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도 해보고 또 어떤 전직 지원 컨설팅이라 해서 퇴직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쪽에 더 마음이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같이 성인학습자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이나 창업 컨설팅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창업 교육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교육 사업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저도 느끼지만 사업가는요.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예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속편할 것 같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정한 창업가로서의 능력을 갖출 사람이라면 저는 불굴의 의지 한마디로 예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안 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뚝심 저는 그게 뚝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의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의지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 없으면, 그러면 사업은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여하튼 그래서 리스타트업의 핵심은 창업자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다입니다. 예,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따라서 창업자는 기존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가들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 접근이 뭐냐? 이 접근이 결론은 그거예요. 고객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바꿔가라 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핵심. 네. 인스타트업의 이게 배경이 되겠네요. 배경.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네. 고객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바꿔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객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바꿔가라. 무엇을? 네 계획을. 아시겠죠? 무엇을? 계획을 고객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바꿔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타트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MVP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정리가 되려면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이 내용이 실험적 시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시도에 대한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MVP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표현할게요. 미니멈, 이건 시험 문제 나왔잖아. 미니멈 바이어블, 그렇죠? 프로덕트. 예, 이게 바로 최소 기능 식품의 약자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자, 이 MVP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라.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맞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날 수 있어요. 핵심 절차라고 표현할게요. 예, 시험 예상. 좋죠? 기말 시험 예상.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죠? 자, 어떤 걸까요? 기말 시험 예상은 첫 번째, 리스타트업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MVP부터 만들어야 돼요. 사업 모델부터 만들어야 돼요. 고객에게 피드백을 먼저 받아야 돼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업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처음에는 이렇게 고객이 생각하니까 이런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런 제품을 어떻게 한다? 유통은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고, 키 파트너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장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 아시겠죠? 계획.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검증을 받아야죠. 그렇죠? 고객한테 이 사업 모델,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뭐를 해요? 예. 내 사업을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너 괜찮아 보여?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혼자서만 계획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고객 검증이에요. 아시겠죠? 고객 검증. 이걸 피드백. 네, 피드백. 하고, 그 고객 검증이 된 걸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사업 모델을 다시 만들고. 네, 이거는 신규 버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신규 버전으로 다시 만들고, 그렇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피벗이라고 그럽니다. 피벗. 예, 피벗.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게 첫째.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또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을 검증하고, 언제까지? 피드백이 없을 때까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고객들이 그래 그 정도면은 더 이상은 뭐 얘기할 게 없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때까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돼?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기업은 대량 통계도 있고 사업하는 업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도 되지만 창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도 없고 업력에 대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창업자가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나 계획은 일어날 수 없고 반대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예, 그게 배경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웬만하면 실험적으로라도 실험을 하는 게 낫다. 누구한테? 고객한테. 직접 물어봐라. 예, 제품 만들기 전에. 예,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사업부터 한번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물어보기 위해서 짜는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뭐다? 그거를 사업계획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게 아니라 한 장짜리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예, 고객한테 보여주고 말해보고 이 내용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고객들이 피드백하는 걸 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내 생각이랑은 달라 나 같으면 그거 안 먹겠어 나 같으면 그거 안 사겠어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넣어서 새로운 신규 버전의 사업 모델을 만들고 언제까지? 고객이 한마디로 그래 그 정도면 이제 한번 사업을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둘째 또 다른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뭐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나 서비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 둘째도 MVP라 그래서 완벽한 제품이 아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양산을 하거나 완벽한 제품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MVP를 만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고객 검증 그리고 피드백 아시겠죠? 고객 검증하고 피드백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피드백 받은 거 가지고 또 MVP를 만들고 또 피드백 고객 검증을 또 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검증을 해서 피드백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없을 때 바로 셋째 출시를 하고 그죠? 출시를 하고 다시 고객 검증을 꼭 받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커가 나가는 거. 이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뜻은 기대어라는 뜻인데 누구한테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고객한테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업무는 세 가지예요. 핵심 업무 또는 키 팩터라고 표현할까요? 키 팩터는 뭐예요? 예, 하나는 사업 모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MVP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 검증 및 피드백이겠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 1단계는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1단계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 검증을 통해서, 그죠? 고객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이 언제까지 돼야지? 피드백이 없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MVP,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품으로도 또 고객 검증을 해서 언제까지? 피드백이 없을 때까지 검증을 해서 마지막 단계의 제품을 출시하는 거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잘 나올까요? 그 다음에 잘 나올 문제는 뭐냐면 비교예요. 대기업과의 비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줄긋기가 될 수도 있겠죠? 기말고사. 줄긋기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뭐다?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확실한 데이터, 통계보다는 어떤 걸 활용하는 게 좋다? 바로 가장 확실한 건 소비자의 피드백이다 라는 거고요. 그죠? 세 번째로는 완성 제품, 완벽한 제품보다는 vs 어떤 제품? MVP. 원래 대문자로 쓰는 게 맞겠죠? MVP가 맞다.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는 게 좋다. 그다음 네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뭘로 작성한다? 사업 모델을 작성한다. 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알아두셔야 될까요? 쭉 보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립하는 사업 계획의 오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예상 이렇게 적을까요? 예상. 그래서 기존 기업에 수립하는 사업 계획이 오판이잖아. 대부분은 그죠? 오판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것도 오판이 될 수 있고요. 대안을 모색한다. 다 오판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5년간의 매출액 흐름 오판이 될 수 있어요. 이 대안 모색이 뭐예요? 이게 가치 모델인데 그쵸? 가치 모델이잖아요. 대안 모색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까요?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 이런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지 하는 가설이란 말이에요. 이 가설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다 보면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죠.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책.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다른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어떤 이상한 게 적혀 있으면 그게 답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스타트업의 공동점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BMC 구축, 고객 개발, MVP 지속 개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당연히 나겠죠. 시험 문제 당연히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단추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래서 BMC라 그래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주요 요소. 예, 9가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9블럭이라고 그러죠. 9블럭. 9블럭에 대한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9가지 9블럭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건 어떤 거? 네, 이거 시험 문제 납니다. 이것도 예상, 예상 적어둘게요. 더 딱딱 집어드니까 좋죠? 예. 처음에 뭐예요? 고객 세분화. 그래서 고객을 어떤 고객이 내 대상이 될까? 이런 부분들 찾아야 될 거고요. 적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뭘 적죠? 예, 그 고객들의 고객 어떤 가치. 이게 저기 위에 나와 있는 대안이에요. 대안. 그죠? 여기 어디 갔어? 대안 모색 여기 나오네요. 대안이에요. 대안. 그게 고객 가치예요. 그쵸? 이런 가치를 주면, 이런 제품을 만들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고객은 좋아할 거야 라는 고객 가치죠. 고객 가치.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고객 가치를 생각한 다음에, 자, 그럼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 라인으로, 유통 채널은 뭘로 가져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네 번째는 그러면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소통을 할까? 이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아이템 패키지라 그랬어요. 아이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고객 세분화, 고객 가치, 유통 채널, 그 다음에 고객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고객 세분화. 밸류 프로포지션이 고객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채널이 유통 채널.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 뭐예요? 고객 관계.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아이템 패키지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품이나 사업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는 뭘 물어봐야 돼요? 요 네 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업계의 전문가들, 그 고객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들 있죠? 키맨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고객에게 문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 중에 아이템 패키지는 고객한테 질문을 해줘야 된다. 질문할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고객은 자신의 가치 그리고 이 내용이 그래요? 난 그거 솔직히 인터넷보다는 체인점에서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근데 그런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는 SNS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지인의 소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고객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야 될지 방판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전략이 수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 패키지는 네 가지 9블럭 중에 4블럭이 뭐라고요? 고객 세부나 고객 가치, 유통 채널, 고객 관계. 요 네 개는 누구한테? 고객한테 질문할 내용이다.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 개발, 고객 검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고객에게 질문할 내용이다. 요 네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느냐? 두 번째는 이거 말고 나머지 이쪽 부분들이 뭐예요? 키 파트너. 그러니까는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키맨들이 있죠. 그 키맨들을 키 파트너라고 표현합니다. 키 파트너와 또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핵심
역량이 있고요.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라 그러면 핵심 역량, 핵심 자원. 예, 키 리소스라 그래요. 예, 핵심 역량, 핵심 자원. 예, 이게 뭐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비교를 그때 1인 기업으로 해드렸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영업사원도 있어야 되고 또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외식 프랜차이즈면 그리고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유통 라인도 갖춰야 돼. 유통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물류 시스템이죠. 그리고 제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로지스틱스라 할까요? 주문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권이나 입지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어서 자리도 잘 맞춰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이 많아지면 슈퍼바이징 시스템 한마디로 가맹점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들도 갖춰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업들은 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자원들이 뭔지를 나열하는 게 바로 키 리소스가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 뭐가 있어요? 핵심 활동. 예. 이 핵심 활동은 이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전에 제가 그 프랜차이즈 예를 드렸지만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인프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거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활동 그 영업 활동이라든가 그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죠.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공급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배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활동의 범위에는 핵심 자원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다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영업 가맹점 모집은 누가 해요? 이거는 활동이 되지만 가맹점 모집은 누가 하죠? 영업 조직이 하겠죠. 이거는 핵심 자원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가맹점 주문 관리는 뭐예요? 핵심 활동이 되겠지만 핵심 자원은 뭐예요? 주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핵심 자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은 하나씩 하나씩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송 업무는 있을 수 있겠죠. 물건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배송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차량이겠죠. 차량.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배송 차량이. 그죠? 이건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메뉴 개발이 업무라고 보면 그죠? 업무라고 보면 메뉴 개발이 업무예요. 업무죠. 활동이 핵심 활동이에요.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외식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 핵심 파트너예요. 핵심 파트너는 뭘까요? 만약에 내가 가맹점 모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영업 조직을 구축하기가 힘들 것 같아. 월급 때문에. 그럴 때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 대신 뭐 창업 컨설턴트와 제휴를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창업 컨설턴트는 맨날 창업자들 만나는 게 일인데 창업 전문가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 영업을 대신해 주세요라고 제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바로 뭐예요? 핵심 파트너는 해당 핵심 활동에 관련된 정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두 개를 더 정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 저런 핵심 자원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비용 구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 구조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구조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적어 놓아야 돼요. 다 적어 놓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익 흐름이 있어요. 수익 흐름.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일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류작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질문할 내용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예, 전문가한테 질문해야 돼요. 뭐와? 업계와 관련된 전문가한테 이런 내용들은 질문해서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검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